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보자 분들 사연을 좀 읽어보니까 저번 주까지는 제가 사연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보자님 사연은 알 것 같아요. 네, 대충 제가 이제 좀 읽어보고 그 커넥을 한 거라서 좋아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여기 현관이고요. 뭐, 네. 집은 작아서 그냥 크게 많이 보여드릴 부분은 없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그 거실 겸 주방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가 작은 방이거든요. 작은 창고 방. 겸 쓰고 있어요. 음, 여기가 안방. 안방. 혹시 싸우셨나요? 아니요. 아, 좀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이셔서. 아니요, 그냥 뭔가 생각한 목이 좀 메요. 그 부분. 그래요. 일단 여기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는 좀 오래됐어요. 6년 네. 정도 됐거든요. 6년. 네. 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좀 부정하는 편이에요. 네네. 좀 약간 무섭거나 좀 가위에 눌린다거나 그러면 약간 스스로 제가 스스로 화내면서 막 그냥 떨쳐내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욕하기도 하고. 많이 지치신 것 같긴 해요, 목소리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느끼는 게 신랑이고요. 네. 신랑이 조금 가위에 자주 눌리는 편이고 제가 안 불렀는데도 제가 부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신랑이. 음, 그리고 오히려 밤이 아니라 신랑이 낮잠을 자면 매번 가위에 눌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신랑이 좀 이해 못할 구설수에 좀 오르는 편인데, 그 네네. 오르는 그 부분이 저한테 좀 관여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일단 뭐, 사연을 말씀드려야지 조금 아실 부분이긴 한데, 이상하게 좀 뭐라 해야죠? 성적 관련된다고 해야 되나? 안 좋은 부분으로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이게 저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자꾸 찜찜한 마음이 들거든요. 트라우마가 음. 됐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편분이 힘든 게, 뭐, 과거의 나 때문에, 내가 네. 겪었던 일들 때문에 이게 지금 남편이 힘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당하고 나 있는 거 때문에 아니냐. 이런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음, 일단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어렸을 때 첫 번째 집에 살았을 때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좀 일이 있었던 부분은 새벽에 그 주택가에 그 부엌에 작은 쪽창문 있는 집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4층에 살았었고, 그 쪽창문이 새벽에 한 3시 그 3시쯤? 그때마다 자꾸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 음, 근데 그 창문 맞은편이 그 산을 깎아서 만든 절벽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음, 그 창문이랑 절벽 각 거리가 한 1.5m? 근데 이게 새벽마다 열려서 저희 엄마가 이게 도둑 들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해서 앞에 좀 지키고 계셨어요, 새벽에. 의자 네, 두고 이렇게 멍망이 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살짝 졸았다가 깨셨는데, 그 옛날에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창문 소리 나는 거? 그래서 그 소리에 듣고 깨셔갖고 달려가셔서 소리치며 달려가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창문을 여는 손을 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밑에 후레쉬 비추고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4층인데. 네.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엄마가 그 창문 쪽을 그냥 아예 그 판자를 사갖고 막아버렸어요, 창문을. 그리고 그 집에서 조금, 저희 제 남동생이 6개월 조산해갖고 어머니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어다니지도 못할 때. 네. 그래서 엄마가 작은 방에서 아기 침대에 재우고 계시다가 새벽에 이렇게 잠들었다가 이제 수유할 시간에 알람 듣고 일어나셨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침대에. 네. 근데 안방 침대에 아기가 있고 바람 한 점 안 부는 안방에서 그 위에 아기들 모빌 달아놓잖아요. 네, 네, 그게 네.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아기는 까르까르르 웃고 있고. 네. 그래서 저 그때 또 뭐 엄마가 이사 가야 된다고 많이 싸우셨었고,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제가 본 거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자다 깨서 일어나서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벽 속에서 그 시퍼런 그 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기어 나오는 거 보고 소리 지르며 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이사를 왔어요. 두 번째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저희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방 3개, 거실 하나 좀 30몇 평 큰 집으로 갔는데 제 방도 생기고 언니 방도 생기고 나 방이 생겨서 좋았는데 계속 가위 눌리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검은 형체가 휙휙 지나다니는 게 보이고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무서워서 거실에 모여 잤거든요. 방을 다 버리고. 그래서 엄마가 어디 주변에 그 수소문해서 아시는 분 이렇게 모셔와서 근데 집에 뭐지? 귀문이 열려서 귀신 돌아다닌다 막 그런 얘기 하시고 뭐 부적 막 붙이고 그랬었었는데 그 집에서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집을 산 거여서 이사 가지는 못하고 이게 또 겹칠지 모르겠는데 그 친할머니가 좀 그 미신 쪽을 조금 많이 믿으셔 갖고 네. 제 남동생이 제 달에 태어나면 아빠 명줄이 짧아진다고 저희 엄마랑 아버지 인형을 묶어서 뭐 천도제식으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명줄을 가져가라고. 잠깐만. 산 사람을 천도제한 거예요?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엄마의 명줄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뭐지 잘 되라고 부적을 주셔갖고 그 부적을 저희 그 집에서 붙여놨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계속 엄마가 몸이 아프시고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이 조금 약간 신기가 있으셨는데 계속 꿈자리가 사납다고 저희 집에 오셔갖고 그 부적을 다 태우셨어요.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한 열흘인가 막 삼촌 알아도 우셨다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때가 중학생 때거든요. 남녀 웃는 소리 막 그 귓가에서 막 떠드는 소리 들리고 그때는 막 무서워서 친구랑 막 시험 기간이라 셀카 찍고 그랬었거든요. 무서워서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들렸다 이러고 그 셀카 찍었는데 그 셀카에 그 사람 얼굴 형상이 찍혔었어요. 제 얼굴 밑쪽에. 네, 네, 네. 그리고 다다음 날에 그 삼촌 돌아가시고 그러고 엄마가 약간 제정신이지 못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사진 지우라고 해서 사진 지우고 집이 조금 많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겹치면서 할머니가 혈액암을 투병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막 여러 가지 막 약재들 같은 거 많이 구해오시고 했는데 병원에서 못 먹게 하셨어요. 네. 집에 막 별의별 막 뱀술부터 뭐 뱀술에 진해술에 막 산삼에 막 나중에는 그 뱀사탕이라고 뱀 1000마리를 고아서 환으로 만드는 그 환을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사서. 근데 이제 할머니 먹이려고 그랬는데 할머니 못 드시고 그걸 가족들한테 아깝다고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부터가 조금 더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속 점점 변하시고 집안이 좀 다 풍비박산이 났다고 해야 되나? 아버지는 약간 술 드시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셨고 여자며 맨날 집에 와서 술 드시고 때리시고 항상 제가 그래서 여동생이랑 방에 문을 잠그고 다른 방문 발로 차시면서 하는 매일같이 들었던 얘기가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바퀴벌레 같은 들 딸년들이라고 밖에 나가서 거기나 벌려 돈이나 벌어와라 막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친아빠가 술 드시고 저희한테 막 성추행 및 괜찮아요. 그거 얘기 점점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네. 그러다가 버티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셨는데 나가셔서 농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살려내시고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요양병원에 맡겨서도 요양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계속 정신 돌아올 때마다 자살 시도를 하셔갖고 치매까지 같이 오셨거든요. 그 혈관성 치매 뇌경색으로. 나중에는 친아빠가 결국 막내 동생한테 성폭행 미수 전까지 간 거를 엄마가 제정신 돌아왔을 때 잡아 뜯어서 띄어내고 그러고 나서 자살을 하셨거든요. 큰언니는 집을 나가서 살고 여동생이 미성년자 중학생일 때라 여기저기 뭐 친척들이며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 시절에는 마땅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동생 성인 될 때까지만 버티자 해서 그 아버지 출근하면 집에 들어가고 퇴근하면 집을 나가서 있고 그런 생활 반복하다가요. 제가 그때 또 많이 그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도 많이 했지만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좀 오래 사귀게 됐어요.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제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도 그랬는데 왜 나는 용서해 줄 수가 없냐고. 또라이인가? 말이 되는 소리네요. 그러고 살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신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단 대학교도 가고 제가 막 뭐 엄청 막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 후로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동기한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너무 거의 산 사람 같지가 않았다고. 제 친구이자 친구 엄마 친구였던 분이 저를 양딸로 받아주셨거든요. 네가 어머 먼저 살아야 된다고. 어머니 친구분이 네, 엄마 아시던 분이고 제 어, 친구. 그 양녀로. 근데 그 네, 친아빠가 그 법적 저거 처리는 안 해줘서 네. 그쪽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냥 그 집에서 살게 받아주셔서 딸로 살았어요. 음,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술만 먹으면 또 막 눈빛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고 죽으려고만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제가 그래서 술을 아예 못 먹게 하셨고 제가 밥도 안 먹고 좀 많이 술에 의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음, 좀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악 물고 버티라고. 음,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살다 보니까 또 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버티고 살았는데 계속 막 구설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계속 생기고 언제쯤 잘 풀릴까 싶다가도 아예 그냥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뭐 귀신이든 무당이든 뭐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려고. 약간 저랑 비슷한 처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됐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고 한데 저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가 싶어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뭐가 따라왔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그런 게 혹시라도 없었으면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괜찮.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왜 죄송할 일이에요? 안 울면 독종이지. 이렇게 살았다고? 와 이걸 난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 아닌데. 옛날 책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신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고통 준다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자 하는데 알잖아요.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고 일하고 일집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니까 그렇게 사는데 하는 일도 안 풀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병원에 가서 이상은 없대는데 그냥 몸은 아프고 원래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는데 좀 더 계기가 제가 소중한 사람이 생기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혹시 이 집에 저한테 뭐 따라온 게 있나 아니면 정말 뭐가 잘못된 게 있나 그것만 알고 싶어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여기는 6년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분, 그러니까 이제 네. 호적상으로 남편분은 아니죠? 아, 호적상이에요. 호적상,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 호적상의 남편분인데 그 전집
부터 돈 건가요? 아니면 이 집부터 시작인가요? 전에 저희가 돈이 없어서 네.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서 반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음, 반지하에서 2년가 살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남편분께서 구설수에 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보자님이 나 때문에 지금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긴 해요. 좀 적나라하게 그 신랑이 네네. 상추행을 했다는 구설수 있잖아요. 네. 그런 구설수가 생겼어서 네. 약간 제가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오해 아닌 오해를 샀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어서 신랑이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뭔가 오해를 네, 샀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부분으로 생길까라는 그런 생각이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 옛날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찝찝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예전에 그걸 호되게 당했으니까 마음적으로 엄청 놀라는 거지. 도대체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면서. 그죠? 네, 음, 안방 좀 보여주실래요? 남편분이 어디 쪽에서 주무세요? 창가 쪽에서 창가 쪽. 지금 이쪽 라인인 거죠? 신랑이 들고 있어서. 아, 지금 신랑분이 핸드폰을 들고 계세요? 네, 제가 아, 손을 너무 떨어. 저 혼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신랑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되게 힘드시겠어요, 진짜로. 본인이 악몽을 꿨거나 아니면 이 집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낮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는데, 네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게 되더라도, 잘 때마다 누워서 이제, 아, 잠들겠다 싶은 그 순간에 계속 가위가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막 계속 올라오고, 좋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 네. 전에 제보자님 여성 제보자님 네, 과거로 좀 넘어갈게요. 과거에서 네. 그 할머니가 아버지 명줄이 짧아진다고 해서 뭐 천도제를 살아있는 사람은 천도제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을 가지고 대수대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동생도 일찍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음, 6개월 조산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버님은 살아 계세요? 제가 아버지랑은 인연을 끊었는데 네네. 여동생한테 한 1, 2년에 한 번씩 연락은 하거든요. 네. 여동생도 이제 나가서 따로 살고 음, 여동생이 뭐 지내는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좀 부유하셨었거든요. 네. 였는데 뭐 사업도 다 망하고 반지하에 살다가 좀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다고는 음, 들었어요. 전 제가 볼 때 할머니가 이거 한 개만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여러 가지 계속 했죠. 저는 솔직히 자세히는 몰라요. 그거는 친척들이 하는 얘기랑 엄마가 그리고 들은 얘기였어서 어렸을 때. 제가 볼 때 이거 한 근데 개만 안 들었어요. 계속 그 집에 양밥 계속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 어머니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할머니가 대놓고 양밥을 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무속적으로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어이가 없긴 하네요, 진짜로. 그 어머님 거 유품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네, 혹여라도 제보자님 물론 빈 몸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집을 나왔을 네. 때 당시에. 근데 나도 기억을 해보면은 어머님 물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은 그거는 기억을 해보시고 아, 지금 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항상 그거예요. 음, 왜냐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데는 매개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머님의 물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무당이 저주는 아니지만 저주 아닌 저주를 내렸다고 했을 때는 지금 똑같은 네, 증상이거든요.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설수가 생기고 뭔가 이유가 생기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행이 이뤄진 거는 없다고 봐요. 사실상 뭔가 이게 혹은 미수에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구설수나 이런 같은 일들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보자님 남편분도 같이 벌어졌고 제보자님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비슷한 거지. 제보자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우리가 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지만은 이거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보자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 그러면 6년 전에 이사 오고 나서 혹시 문 두들겼는데 나가봤는데 사람 없던 적 있나요? 남편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연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6년 동안이라고 할게요. 6년 동안. 문 연 적 있나요? 아, 택배인 줄 알고 문 연 적은 있어. 네. 아니, 정확하게 똑똑똑 해서 2번인가 네. 3번 정도 났는데 열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 근데 낮이었어요, 보통. 예,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있어요. 한두 번? 문 두드리는 소리에. 네. 그 일 있고 나서 구설수에 올랐나요? 아니면은 구설수 오르고 나서 그 일이 있었나요? 구설수에 오르고 나서요. 구설수에 올랐던 거는 네. 이 집 살기 전이었어요. 이 집 살기 반지하 살 전에 때. 반지하 살 때. 언제예요, 그게? 너무 대충 오래돼서 기억이 안 기억하세요, 나요. 대충. 그냥 뭐 3년 전, 4년 전 뭐 이렇게. 네, 대충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현상을 되게 물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네. 악몽하고의 접점은 언제예요? 가위 악몽은 그 전부터 껐나요? 아니면 문 열어주고 나서 껐나요? 아니요. 문 열어주고 나선 것 같아요. 제가 음, 그 전엔 솔직히 전 이 집에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위도 안 눌리고 저 되게 평온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그 3, 4년 몸이 안 좋아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손님 왔네요. 악몽도 꾸고 가위도 눌리고. 네, 손님이네, 손님. 새벽에 주무실 때 네. 장판 걷는 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문 열고 닫는 소리가 난다. 혹은 나를 어루만지는 느낌이 난다. 아니면 남편분이나 아내분에서 몸에 상처가 난다. 택일. 멍들잖아. 가끔씩 있었지. 남편분 좀 멍들어요? 약간, 아니, 제보자. 아내분. 음. 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심한 멍들 때 있었고, 그리고 제보자님 네. 귀접하세요? 최근에 한 번 있어요. 최근에? 솔직히 제가 꿈을 잘 기억 못 하는데,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최근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꿈에도 제가 자고 있는데, 귀접은 아닌데 계속 문이 닫혀 있는 문을 계속 문을 돌리면서 문 열라고 계속 문고리 계속 돌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몸이 굳어 있고 못 움직이는데 문고리 계속 돌리는 소리 나다가 그렇게 깼었거든요. 그러면 걔가 아직 뭔가를 못 찾았네. 아직 못 들어온 거거나 못 찾는 거거나. 그러니까 아직 뭔가 이유가 있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체 미신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지금 터가 그러니까 기가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이 나오든 멀든 그런 건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남편분 때문에 지금 많이 꺾였거든요. 왜냐면은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불안 증세로 인해서 아마 곧 현상은 더 세질 거예요. 얘네가 약점을 알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주기가 짧아지면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전문이에요. 제가 이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또 갑자기 웬 전문가? 시작하세요. 쌤. 어? 아니, 난 여기서 얘기 다 들어서 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없어도 있을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없으면 제보자님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구세 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뭔가를 건드려 놓으면서 아니, 내가 볼 뭔가 때는 따라붙었다. 쌤이 말한 것처럼 산 사람을 천도지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나도 처음 들어봐. 근데 이게 이것만 했겠냐는 거지. 더 많이 했겠지. 그렇지. 더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쌤 전문가잖아요. 보내야지. 잘못 건드린 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제했다라는 거는 뭔가 타켓들을 하나를 삼았다라는 거거든. 타켓트? 누구를 죽게 만든다든지. 오케이. 말이 천도지지. 말이 천도제지. 저주야. 저주 저주지. 비방이야. 맞지.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조상 있잖아. 잠자고 있는 조상을 건드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 집 자체에 살고 있는 귀신은 없어. 근데 제보자님을 쫓아다니는데 제보자님이 타겟트가 아니고 제보자님의 주변이 타겟트인 거지. 그러면은 제보자님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정신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걸 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근데 쌤 외삼촌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할머니, 외삼촌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친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네.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그때 했던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제했던 할머니 네. 뭔가를 잘못 건드려 놔서 쑥대 맛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남자 하나를 아까 방 이렇게 비칠 때 서성이라고 봤거든. 그 창문 뒤에서 그 주방 뒤에서 어, 일부러 저는 여기 창문을 안 열어요. 거기서 서성이는 남자 하나를 봤거든. 저도 봤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겠지만은 저는 희망을 봤어요. 제보자님이 행복하게 사는. 근데 일단은 반사를 해주든 뭐를 하든 다시 쟤도 뭐 반사보다 뭐 어차피 그 굿을 진행했던 할머니는 가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다시 건드려 놓은 조상을 다시 재워놔야 되는데 제보자님도 트라우마로 남은 것들을 심리 상담을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 심리적으로. 왜냐면은 우울한 마음이 우리가 조상이나 귀신을 보내도 다시 오거든. 우울한 네.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제보자님 있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보자님 몸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보긴 볼 거예요. 혹시 몰라서 묻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저는 밝게 살아요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밑바탕에 우울증이 깔려 있어요. 나도 어두워 보여. 겉으로 즐겁게 산다고 그래서 잠재된 것들이 다 즐겁진 않거든요. 잔상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즐거움에 살면서 한 번씩 본인이 문득 얼굴에 무표정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귀신도 안 믿고 뭐 안 믿고 다 좋아. 근데 귀신하고 같이 살고 있어. 본인이. 아니 내가 무조건 다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남편분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남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네. 오케이. 우린 직진이다. 카톡 보내주세요.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 현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어저께도 그랬어요. 제가 네. 사연 메일 보내고 나서도 왜 보냈지 그거 막는 그 거예요. 카톡 왔을 때도 그냥 디스코드 들어가지 말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쩐지 익십하시더라. 그거 막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 있는 집마다 다 그랬어요. 아마 남편분이 옆에 있으면서 해보자라고 이런 큰 의지가 돼서 시작을 하는 거 같은. 맞아요. 예. 신랑이 그러니까 좋은 기운인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그러니까 하세요. 아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본인이 허락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허락 안 하면 못해요, 저희. 좋아요. 도와줄 수 도움 있게 해주세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 또 들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아니요, 말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저희 우리 제보자님 항상 행복하시고요. 당분간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가기 전까지가 조금 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날짜 잡고 지금 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련쌤 같이 나갔어요? 제보자님 말은 안 했지만은 아마 별의별 일 다 있었을 거예요, 저 집에서. 이걸 비교하긴 좀 그런데 아픔에는 비교라는 게 없잖아요. 레벨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기의 집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주를 했다고 칩시다. 그때 당시에 어머님의 뭐 명을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게 아직 안 풀린 거죠. 이게 화련쌤도 지금 이거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 먼저 가정방문을 다녀와서 어떤 상태인지 다녀오고 나서 화련쌤한테 보고를 할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논리상 두 명분의 명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가서 풀면, 물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딜레마에 빠지네. 헛장굿 알아볼게요. 헛장굿이라고 있다고 알아볼게요. 그게 뭔지. 뱀사탕 뱀술경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서 봐야 돼요. 뱀 먹는다고 무조건 막 저주 걸리는 건 아니라서. 이게 이제 가짜 장례를 치르면서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려왔을 때 속이는 굿. 야, 이거 그럼 굿 들어가야 되잖아. 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저주 내려요. 그 화련님이 이거 저주 내린대요. 엄마한테 헛장굿을 한 거라고? 그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승사자한테 엄마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헛장굿을 했다고. 엄마 명주를 가지고. 그거 저주잖아. 이래도 날리고 저래도 날리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친 거 아니야?